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윌리엄 왕세의 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의 손 빈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부모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짐 빠진다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봉쇄 상황에서 자녀 셋을 돌보고 교사 역할까지 하느라 힘든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아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마침 어제 한 애청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슬라생 내용 너무 알차고 재밌지만 육아나 아이에 대한 코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담당 PD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의견을 수렴해서 모셨습니다. 육아에 지칠 땐 이분의 이름을 검색해본다는 칼럼도 있더라고요.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예, 제가 많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네. 잘 안 드리는데 정말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쪽이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아직 어려서 네. 아이가 아직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좀 터무니없는 질문을 드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예, 박사님 조금 전에 영국 왕실 이야기 잠깐 했는데 네.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지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면서 아이와 부모 서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가족들끼리는 지금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시기가 와서 다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가족은 유대감을 기본으로 하는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본으로 각자 독립된 생활과 독립된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공존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 집들이 되게는 좁잖아요. 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하고 어쨌든 코로나19는 정말 우리한테 위기지만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생겨서 나름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회네요.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들 요즘에는 너무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죠. 자,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도 좀 우울감을 많이 호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예. 어른들처럼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건강 염려증 같은 것들 또 우울이나 불면 같은 걸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에서는요. 특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요. 예.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들이 야뇨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허. 그러던 아이가 손가락 빨기를 하기도 하고 예. 낯선 사람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또 어른에게 지나치게 매달린다든가 짜증이나 또 행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요. 예.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자꾸 한다든가 같은 놀이를 너무 지나치게 반복한다든가 특히 이제 아이들은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습관이 변하기도 하죠. 예.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 같은 걸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통증이요? 네, 예. 여기저기 아프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이제 이게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 날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런 예. 날 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면 친구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학업에 잘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어릴 때 하던 행동인데 이제 커서 안 하던 것들을 아기처럼 퇴행하는 아주 애착 행동이 굉장히 증가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성인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떨어져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예. 언제나 노력해야 되는데요. 뭔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선행돼서 이번 기회에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를 우리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꾸 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 하는 것이 아이한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을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면 예. 무엇인가를 진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생각을 잘 한번 들어보고 관찰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성실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로 반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때 아이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정확하게 답을 모르면 당황하거나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런 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 믿을 만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거나 출처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이가 편안하게 아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걱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를 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태도나 자세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관찰을 잘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의 질문에 좀 성실하게 답해주는 네. 그런 네.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니까 잔소리 늘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특히나 그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많이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집집마다 진짜 난립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예. 게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도 우리가 전혀 인류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럼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언제나 인간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완전히 멀리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걸로는 더 이상 아이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는요. 예. 일단 아이들을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24개월 미만 아이에게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보여주도록 하는 나라나 이것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전문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24개월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이후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예. 일단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중에서 좀 좋은 내용의 교육적 컨텐츠는 예. 이게 책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움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책 그래도 아이들이 책을 볼 때 부모가 같이 봐주잖아요. 옆에 동화책도 같이 보고 그렇죠. 때로는 설명도 해주고 읽어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좋은 내용의 영화 같은 거나 만화 영화는 같이 보잖아요. 부모가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보통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도 좋은 내용의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미리 좀 확인도 해보고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부모가 늘 잘 관찰하고 그리고 같이 설명하면서 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미리 내용과 종류와 시간을 아이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게임 이거는 완전 놀이거든요. 예. 저희 어릴 때는 공기놀이를 하고 놀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놉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기놀이 재밌게 할 때 부모가 무조건 공깃돌을 뺏어가면 당연히 화나죠. 그것처럼 게임도 아이들 물론 연령 제한을 잘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걸로는 단절만 생기지 더 이상 아이와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놀이를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한밤중까지 놀이를 하루 종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고무줄 놀이를 하든지 놀이터에 나가 놀 때도 어느 정도 뭐 1시간만 놀다 들어올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나갈 때 좀 놀다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게 이렇게 하고 나가고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 놀이도 어느 정도의 부모와 의논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꼭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교육적 내용의 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콘텐츠와 예. 놀이의 역할을 하는 게임을 잘 구별해 줘야 되고 또 이 게임 같은 거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지 이것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 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은 잘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수용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더 하겠다고 때를 부리면 더 하고 싶지 그게 얼마나 재밌겠니 마음은 안다. 이게 수용적 자세예요. 그렇다고 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한도 설정을 하고 아이와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부모와 매일매일 노력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이 좀 들어와서요. 네. 상담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82번님께서는 저는 이제 5학년, 2학년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둘째가 낮에는 식사를 잘 안 하다가 저녁에만 많이 먹네요. 낮에는 누나가 밥을 챙겨주는데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녁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두세 공기씩 먹습니다. 이것도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좀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부모들은 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 다 걱정이 되시죠.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유가 있니? 이렇게 해서 맛이 없다고 하면 사실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엄마가 맛있게 만든 거를 데워 먹을 수 있게만 좀 해놓는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없는 시간 동안에 불안하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마음이 어렵다면 그동안에 식욕이 떨어져서 잘 안 먹다가 엄마가 퇴근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때 더 많이 먹게 되든가 예. 아니면 폭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허기를 채우는 밥 자체는 밥이지만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예. 후자의 경우에는 저녁에 폭식을 하는 양상 이외에도 혹시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습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뭐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퇴행 행동이나 애착 행동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든가 겁이 너무 많아졌다든가 예. 말수가 줄었다든가 뭐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든가 이런 울음이 많아졌다든가 이런 예. 것들이 혹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좀 동반될 수도 있겠군요. 후자의 네네. 경우는. 네네. 알겠습니다. 9347번님은 자립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는데 갑자기 네. 엄마 껌딱지가 됐어요. 엄마 놀아줘, 엄마 밥 먹여줘, 엄마 똥 닦아줘, 엄마. 혹시 이거 분리불안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독립심이 있었던 아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잘 하던 것들을 잘 안 하면서 예. 지나치게 부모한테 의존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나 좀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 예. 두 번째는 나한테 관심을 좀 더 많이 주세요라는 두 가지 의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심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마음의 좀 불편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혹시나인데요.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꼭 잔소리처럼 해요. 그리고 꼭 화를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예. 안 그러던 엄마가 얼굴이 마주쳐지면 자꾸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마음의 불편감을 더 매달리고 더 하던 거를 안 하고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랑 지내는 것들을 잘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좋은 의미로 애 잘 크라고 하는 거지만 이 아이한테는 혹시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지를 잘 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조금씩 아이한테 맞게 잘 맞춰가면서 변화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들을 때는 좀 잘 될 것 같다가도 또 막상 아이 보면 잘 안 되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육아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인간이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좀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9675번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7살인데요. 언제부턴가 매일 몇 번씩 키와 몸무게를 재달라고 하고 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클까 이런 식으로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성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알고 보니 방학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커서 왔고 네.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 저희 아들을 몇 번 좀 놀렸나 봅니다. 네.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아이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네. 대체 뭘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걱정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기린은 키가 크지 그런데 강아지는 키가 덜 커. 그럼 누가 1등이야? 둘 다 1등이야. 기린하고 강아지는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아이에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엄마가 애쓰셨네요. 네. 그래도 그런 대답도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네요. 예. 잘 하셨는데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요즘에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게 자존감, 자아존중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자존감은 내 자신이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예. 이런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 안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신체적인 자아상, 내가 어떤 신체를 갖고 있느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자기가 좀 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자존중감, 자존감 또 더하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두 가지가 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기본을 담고 있는 거는 예. 공통적인데요. 자존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서 승리를 할 때는 자존심이 높아지지만 예. 경쟁에서 좌절을 하게 되거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자존심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지금 그런 면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나 경쟁에서 자기가 우위 내지는 이기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존심이 낮아지는 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요. 이 아이한테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좀 다른데 또 책 같은 걸 펴놓고 사람은 이렇게 요 정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은 대체로 일반적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 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좀 놀릴 때 요 현실에서 아이가 잘 대처하는 것도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키가 별로 안 컸네. 나는 키가 이만큼 컸다. 그러면 와 너는 빨리 자라는구나. 야 좋겠다 야. 근데 우리 집안은 좀 원래 조금 늦게 큰데 이런 식의 것들을 예. 아이한테 연습을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연습해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 놀릴 때 대처 방법으로. 네네.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성공적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대체로 우리 부모들은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잘해봐. 너 왜 그래? 네가 말 좀 잘해보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말해야 되는 직접적인 말을 잘 연습시켜서 보내는 거. 연습을 좀 네. 시켜야 되는군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애가 좀 덜 당황하고 거기서 좀 효능감을 얻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육아에 지친 좀 아빠 엄마들을 위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언제나 부모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은 깊고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언제나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완벽하게가 아니라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 걸로 아이들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합니다. 예. 부모는 여러분이 아이들이 제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서 그런데 다음번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네. 불러주십시오. 한번 뵙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